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7월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슈퍼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니까요, 원장님, 네.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펴보기 상반기에 봤을 때도 지금 애플이 사실은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에도 좀 증시를 끌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거래일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지표들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아니, 지금 이제 거시경제 네.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물로들으니까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이게 슈퍼장이 이제 시작되는 건지 버블인지 이거 모르는 아주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증시로 지금 물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노져야 될 이제 상황인데 이거를 길게 져야 되느냐 또 봐가면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전년 동기에서 3.8%가 지금 이제 올랐어요. 시장 예상하고 이제 부합이 됐습니다. 9%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잡아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미국 경제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버블이라 할 것이냐 강세장이라 할 것이냐. 지금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올랐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53% 올랐어요. 등등을 이제 보면은 분명히 주도주가 생기는 걸로 봐서는 강세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가 1.1%라는데 확정치가 2%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하드 랜딩이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하는데 노 랜딩이 나오는 거예요. 착륙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이 이거 아닌데 싶을 정도로 4.2%가 올랐어요. 네. 거기다가 수출이 지금 7.8%가 오르니까 이러면 미국 경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중국만 좀 쳐주면 되는데 중국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연간 성장률 5.5%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늘어났어요. 5.7%로. 2분기에 지금 7.7%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져지는 전체 경기 회복의 어떤 징조들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강세장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슈퍼 버블이냐 지난 100년 동안 한 3번의 이제 슈퍼 버블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주택시장이라는 버블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4번째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니다. 이제 이거 강세장이 간다. 왜냐하면 AI라는 산업적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침체도 안 되고 이런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베이비 부머거든요. 네. 돈 좀 꽤 좀 모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소비 여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소비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평소보다. 네. 이건 뭐지? 또 부채 상환 비율도 굉장히 좋죠. 비용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주 견고한 고용 시장이 지금 받쳐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업종이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향도가 주도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AI, 테크, 그다음에 테크 기업,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산업재 등이 지금 하다 보니까 가자.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강세장의 조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안 잡혀 있죠. 전쟁 안 끝났죠. 공급망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않죠. 이러니까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지금 갑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주도주가 있고 AI라는 변곡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체 랠리에 대한 강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의 지표들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미국 시장이 오히려 노랜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7월 장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나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40년 만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두고 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런 분석도 있죠. 뭐 슈퍼 버블에 직면했다. 네. 그리고 연준 탓을 조금 하기도 하네요. 과도한 부양 정책이 시작을 버블랜드로 만들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네. 이 의견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는요, 생각하시나요? 이제 한 가지 뭐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냐면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느냐? 네.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매퍼적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속도를 잡았지만 고인플레이션을 내려오지는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서로의 입장 차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2분기에 보면은 S&P 500이 지금 8%가 올랐어요. 나스닥만 보면 12%가 올랐어요. 네. 과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지금 뭐 계속 6월 달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가니까 한번 꺾일 때는 됐거든요. 네. 자, 꺾일 때 꺾이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뒷단이 있느냐. 네. 이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라 보는데요. 이제 아니다라는 거 이거 버블 아니야 이런 사람은 네. AI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다른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봤을 때도 꽤 좋았었네요. 아유, 네. 엄청나게 좋은 거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제 네. 전 세계로 보면 나스닥 바로 뒤에 갖고 세계 3위를 지금 하는데 뭐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거는 뭐 106% 저거는 이제 논외로 쳐야 되고요. 네. 다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사실 밑받침에는 뭐가냐면 아시아 대륙에서는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지금 마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가 얼마만큼 공급망으로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못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 성장률은 고착화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고요. 자, 어떻게 뭐 변곡점을 지나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7월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은 뭐 시간 동안 제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실적이라는 단어가 딱 기억에 네. 남더라고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7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미국과 7월 이제 셋째 주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네.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여름장을 정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여름장이 상승으로 가면 9, 10월 달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가 악재를 악재로 안 봤거든요. 네. 악재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시장들이었어요. 그것이 과연 7월 달, 8월 달 썸머랠리에도 만약 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많은 뭐 지금 뭐 버블장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이 이제 3분기에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전망들은 미국이 3분기에 0.3, 4분기에 0.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모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 로켓을 발사하는데 네. 연료도 다 집어넣고 날씨만 딱 봐서 올라가는 날을 택일하는 듯한 네. 바로 직전에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장으로 돌아오면 한국장이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지금 굉장히 그렇죠. 지금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다른 데로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그거는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정 종목들이 끌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기가 또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나올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보고 좀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하반기 증시에 좀 긍정적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의 상황을 지금 또 다시 살펴보니까요. 오늘 2,600선을 터치했는데 지금 2,6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 증시를 끌어줬던 게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그죠. 있겠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더니 지금 또 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7월 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외국인 자금들이 딴 데로 안 가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중심으로만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확산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같이 올라가려면 같이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수로 보면 반도체의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는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쁘게 나오더라도 진짜로 저점이구나.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외국인이나 국내 투자자들은 다 안 좋은 거 알고도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금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이러한 부분들이 끌고 가는 것은 사실 7월 뭐 코스피가 2,700을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것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장에 대해서 2,700 돌파 가능성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6월장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6월장은 지금 서머랠리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7월장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두 개가 좀 나와 있죠. 뭐 박스권이다, 뭐 그렇죠.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단기적으로 7월장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비가 언제냐면 저는 3주차라고 보거든요. 3주차요? 네. 이제 반도체나 우리가 아는 것들이 끝나고 실적들이 굉장히 대거 나오는 주가 3주차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때부터 2분기 7월 달 거기는 전망치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장세 형성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주차까지는 여러분이 반도체와 지금 알고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가시면서 3주차에 나올 거를 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7월 말쯤에는 변동성 장세가 지금 오는데 이것이 또 뭐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이제 나뉘어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8월, 9월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왔을 때는 역시 매수세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시는 것이 7월장 그리고 이번에 흐름에는 맞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코스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끌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전체 평균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건 코스피에 관한 상황이고 네.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코스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갔다면 7월 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7월 3주차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서 개별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수급 주체별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주요 기업들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와 있죠. 근데 네.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98% 영업이익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 적자로 전환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딴 데는 다 위에 쪽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네. 보면 저거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마이너스는 나온다. 네. 나와도 사실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고서 투자하시는 분이고 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9,500까지 레인지도 커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뭐 일단 영업이 딱 2분기 영업이익만에 의해서 전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흐름을 놓치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반도체 마이너스인 줄 알고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이고 기대감이라든가 또 상승 전략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이라서 만약에 나쁘게 나오더라도 반도체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뭐 쇼크로 온다 이런 부분들은 제해놓고요.
길게 보시고 가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장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주로는 최소한 매도는 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주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뭐 판매 대수도 그렇죠. 좋다라고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오르기는 하지만 뭐 급등세가 연출되진 않았는데 그 뭐 완성차도 있고 완성차 아랫단에 있는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완성차 부분은요. 네. 대개 신차를 개발한 게 두 개가 연속이 될 때 올라갑니다. 네. 지금 EV9이 지금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렇다고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EV9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공략돼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현대차는 굉장히 네.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가속력을 지금 장착을 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이 미국에서 뭐 판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숨에 꺾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보고 좀 뭐 울퉁불퉁한 악재들이 나오더라도 네. 일단은 상승세를 탄 게 현대차, 기아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갖고 좀 길게 보시는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의 경우는 사실 요즘 들어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까지 발맞추지 못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7월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뭐 개별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긴 네. 할 테지만 뭐 반도체주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2,700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700을 넘어가는 데는 기존 주도주가 끌어줘야 됩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전지 끌어줘야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방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분명하는데 변곡점이 2,700에서 잡힐 것이고요. 네.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존 주도주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주시면 돼. 자, 이래서 2,700에 올라가면 한번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네. 오기 때문에 그때의 전략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게 언제쯤 올 거냐? 3주 차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주도했던 주도주에 대한 전략을 먼저 잘 짜가 보시고요. 그리고 개별주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시는데 그 지점을 7월 3주차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외국인의 수급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환율의 추이는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뭐 네. 장기 전망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네.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달에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나오는 얘기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진짜로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아시아권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지금 뭐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금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려버리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은 안정화 직전, 즉 새벽이 오기 전이가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일단은 7월,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조금의 요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보시는 눈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급하게 환율에 대응하실 부분들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이 네. 또 수출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박수 칠 때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환율은 조금 더 안정적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보다는 실적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 환율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큰 변동 없이 간다.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그마한 뭐 변동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디스카운트를 해서 보시는 것들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